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의 공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패 신화로 불리던 서울 강남권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세금 8억을 내느니 5억 싸게 팔겠다는 다주택자들의 절박한 급매물이 쏟아지며 서울 전체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전세 시장은 57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괴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죠. 파는 사람은 피가 마르고 사는 사람은 눈치를 보며 빌려 사는 사람은 갈 곳이 없는 이혼돈의 시장. 오늘 이 영상 하나로 10가지 핵심 뉴스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100만 뷰를 부르는 부동산 긴급진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1. 서울 집값 결국 뚝 3월 둘째 주 하락 전환의 충격.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 전환 소식입니다. 부동산 아백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5%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0.18% 상승하며 기세를 올리던 시장이 일주일 만에 급냉한 건데요.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등 소위 상급지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규제 메시지와 대출 규제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대표 단지인 리센츠 전용 84이가 최근 23억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보다 2억 원 이상 빠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2022년 금리 인상기 당시 강남이 먼저 꺾이면서 서울 전역으로 하방 압력이 퍼졌던 사례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이제 하락의 서막일지 아니면 일시적 숨고르기일지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급지의 가격 붕괴는 결국 주변 지역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2.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D-50이 지금 안 팔면 세금 폭탄. 두 번째 뉴스는 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양도세 타임라인입니다. 오는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정부가 추가 연장은 절대 없다고 못 박은 만큼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3주택자 기준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10억 차익 중 8억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5천 건을 돌파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처가 기간과 잔금 처리 시간을 역산하면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즉 앞으로 남은 2주가 올해 가장 저렴한 초급매가 쏟아질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현금을 쥔 무주택자들에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지만 대출 문턱이 높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뉴스 3. 서울 전셋값 57주 연속 상승 임대차법의 역설.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셋값은 멈출 줄 모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이번 주에도 0.12% 오르며 57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다시 시장에 나올 때 인상분을 미리 반영하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를 기피하는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군지인 대치동이나 목동의 경우 전세 매물이 나오자마자 당일 계약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아래에서 떠받치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어 집값의 급격한 폭락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매매가는 내리고 전세가는 오르는 갭 좁히기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뉴스 4. 강남 집값 하락세, 한강벨트로 확산 중 마포 성동도 휘청. 강남 3구에서 시작된 하락의 온기가 이제 마포, 성동, 광진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59이가 최근 15억 원대 중반까지 호가가 내려오며 강남발 하락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응봉동이나 성수동 일대에서도 급매 없냐는 문의보다 더 떨어질까요? 라는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과거 데이터상 강남의 가격 조정은 보통 3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강벨트로 전이되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그 시차가 더욱 단축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상급지의 조정이 한강벨트를 거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지 아니면 한강벨트에서 방어선을 구축할지가 상반기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산가들이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보여줍니다. 뉴스 5.
오피스텔 거래량 65% 폭등 아파트 규제가 낳은 기형적 풍선. 아파트가 묶이자 자산가들의 돈이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이 전월 대비 65.6%나 급증했습니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로 꽉 막혀 있지만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대출과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85위 초과 대형 오피스텔은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하지만 과거 2021년 아파텔 열풍의 끝이 어땠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트값이 본격 하락하면 오피스텔은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취득세 부담이 높고 황금성이 떨어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 가장 먼저 거품이 빠집니다. 지금의 과열을 기회가 아닌 위험으로 읽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매수는 상투를 잡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 6. 중저가 지역의 반란 성북 중구는 여전히 후끈. 강남이 식어가고 있지만 성북구 0.27%, 중구 0.25% 등 15억 이하. 단지가 밀집한 중저가 지역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강남권 진입을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들 지역으로 몰리는 키 맞추기 장세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아침 15억 이하 아파트 대출을 새로운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가 상급지 집값은 잡았을지 몰라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 섞인 매수세가 9억에서 15억 사이 단지들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의 칼날이 이 구간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 7. 4년 뒤 서울 등록임대 물량 반토막 전세난 예고편.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4년 뒤 서울의 등록 임대주택 물량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물량은 쏟아지는 데 반해 신규 등록은 규제 강화로 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 임대가 사라지면 그 물량은 일반 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며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전세난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장기적인 전세 시장의 불안을 예고하는 무서운 시그널입니다. 공급 절벽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임대시장 전체를 덮치고 있습니다. 뉴스 8. 당첨되면 9억 로또 영등포 줍줍 3가구의 유혹. 시장 냉각기에도 청약시장의 일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영등포에서 이른바 줍줍 물량 3가구가 나오는데 당첨 시 시세 차익만 9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로또 청약이 시장 전체의 온기를 대변하진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만 쏠리는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들은 미분양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고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은 여전히 좁은 문이며 기성주택시장의 하락세가 청약 심리에도 점차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스 9.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직접 점검 부동산 자금 이동하나? 대통령이 오늘 자본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코스닥 개혁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책을 내놓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부동산을 빠져나가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현실화된다면 집값 하방 압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중반 주식 호황기 때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었던 흐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똑똑한 자산가들은 이미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우량주나 배당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뉴스 10. 2026 하반기 공급 절벽 데이터 서울 입주 물량 47% 급감. 마지막 뉴스는 장기 데이터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 대비 47.6%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세금 때문에 매물이 늘어 가격이 눌려 있지만 5월 9일 이후 절세 매물이 소화되고 나면 시장은 극심한 신축 기근에 시달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하락은 정책이 만든 인위적 조정일 뿐 공급 부족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허가 실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34년 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합니다. 하반기 전세 대란이 매매가를 다시 밀어올릴지 아니면 고금리가 시장을 더 짓누를지가 2026년 부동산의 최종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클로징. 2026년 3월 18일 대한민국 부동산은 폭풍 전야입니다. 상급지는 꺾이고 매물은 쌓이지만 공급 절벽과 전세난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뒤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4월 초까지 쏟아질 세금 회피성 초급매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하락을 기다릴 것인지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10가지 데이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